15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역경 끝에 세파 전략을 깨닫고 미국 실전 투자 대회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재산을 불려나가 지금은 7,200만 달러, 한화로 994억의 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은 바로 마크 미너비니입니다. 혼자만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 그에게 배운 제자들 다수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직장인, 남녀노소, 중장년층 모두 써먹을 수 있는 쉬운 전략이니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마크 미너비니가 쓴 초수익 성장주 투자라는 책을 참고해서 강의를 하고요. 목차는 첫 번째로 세파 전략, 두 번째로 대박 주식의 차트, 세 번째로 대박 주식의 핵심, 네 번째로 매매 타이밍, 이렇게 구성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파 전략입니다. 세파 전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대박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가장 최적의 매수 타이밍, 사자마자 바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포착하는 건데요. 즉 손익비가 높은 자리를 찾아 매매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파 전략은 여기서 본따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풀어서 해석하면 특정 진입점 분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파 전략에는 크게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초고수익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아니, 당연히 상승 추세니까 이미 수익이 발생했겠지 얘기하실 수 있는데, 초고수익이 발생하기 전 초입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상승 추세이고요. 정확히는 상승 추세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자리를 오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는 펀더멘탈입니다. 영업이익, 매출, 마진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재료입니다. 인기 신제품, FDA 승인, 신규 계약 등 이런 것들이 재료로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타이밍은 리스크는 적고 급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뜻하고요. 매도 타이밍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차트에 해당하는 게 추세,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차트와 그 다음에 펀더멘탈, 그 다음에 이 재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크게는 매매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입니다. 저자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을 처음 했을 초창기에 가장 최저가 52주 신저가에서 싸게 사는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저점에서 사면 싸니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급락한 주식을 사들였는데 투자에 처참하게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너비니는 깨달은 것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른 구간에서 또 올라가고 있는 초입에서 매수를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너비니는 바닥 매수 따위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싸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크게 오를 준비가 된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주가의 바닥에서 사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완전히 핵심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박 수익을 내려면 수익이 누적이 되어야 극대화가 되는데 매수한 다음에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이미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너비니는 주가에는 4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단계는 무시 국면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2단계는 상승 국면이고요. 여기 고점에서 저항하는 2단계는 고점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하락 국면입니다. 간단하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투자 대가들 같은 경우에선 예를 들어서 스탠 와인스타인이나 데이비드 라이언, 천창팅 등등 이들은 엘리어트 파동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주가의 4단계를 더 강조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4단계가 심플하고 잘 들어맞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각 국면마다 알아야 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무시 국면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횡보할 때가 1단계예요. 이때 특징은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이나 하락 없이 횡보라고, 자, 중요한 거 여기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얘기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근처에서 오르내리는 2단계가 1단계 무시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투자 대가들이 기술적인 지표 중 하나로 200일선을 좀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이익, 매출, 마진이 부진하거나 불규칙하다고 합니다. 이럴 땐 우리가 바닥 매수를 피하고 2단계 상승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단계입니다. 이때는 상승 국면입니다. 이때 주가는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이렇게 계단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고요.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강해지고 대형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할 때 급증하고 조정할 땐 거래량이 감소 나오고 상승할 때 급증하고 조정 나올 땐 거래량이 감소 나오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2단계 이때의 상승 추세를 확인한 후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즉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알아낼 수 있는 디테일한 기준도 제시하니까 뒤이어서 집중해 보시고요. 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때 고점 국면입니다. 이때 특징은 주가 변동성이 증가하고 고점에서 넓고 느슨한 폭으로 오르내립니다. 이렇게 오르내리죠. 이때 펀더멘탈에서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줄어들고 기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 급락할 때도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고 해요. 자, 이럴 때는 이제 고점 신호를 포착하고 수익을 실현해 매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3단계에서는 보통 200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가다가 이때도 뭐 꺾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도 보시면 이때 200일선 전후로서 이렇게 계속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4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이평선들도 다 이탈하고 4단계로 내려가는 건데요. 그래서 특징은 주가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하락하고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락하고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서는 하락일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상승일에서는 거래량이 적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매수를 피해야 돼요. 기존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그래서 손실을 더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기 전 그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상승 초입이 어딘지를 알려면은 1단계인 무시 국면에서 2단계인 상승 국면으로 넘어갈 때 그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가 위치입니다. 주가 위치는 150일 및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는 상승해야 됩니다. 이때. 그리고 이평선은 1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여야 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고 1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러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은 상승하는 추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고점과 저점이 연이어서 높아져야 되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 시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하락 시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가 같은 경우에서는 52주 신저가에서 최소 25에서 30% 이상 상승한 구간이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바닥에서 오르고 추세가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매매를 해라는 것이겠죠. 자, 차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실리콘2라는 종목의 차트이고요. 자, 이 검정 색깔 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주가 위치가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니까 이럴 땐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매수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럼 이때도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1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선 위에 있죠? 바로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위에 있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죠. 바로 이런 구간들이 이제 추세가 만들어진 무시 국면에서 그 다음에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점 뒤로 주가는 계속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실리콘2라서 그런 거 아니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이 펀더멘탈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펀더멘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내 주식을 할 때는 대부분 실적을 등한시합니다. 뭐 진짜 정석대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을 중요하게 보시겠죠. 근데 내가 좀만 빠르게 수익을 원하거나 한다면은 어떤 거에 집중합니까? 재료, 수급, 차트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죠. 왜냐하면 테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한국 주식에서도 대박 수익을 내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미친 듯이 증가가 되었을 때 그때 메이저도 함께 사줄 때 초대박 수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주식이 잘 없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실리콘2 이러한 종목이나 아니면 최근에 HD 현대일렉트릭 이러한 종목들, 또 재룡전기, SK하이닉스 이러한 이제 강한 실적을 내는 종목이 정말 소수라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시장은 테마 대응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요즘은 미국 주식도 정말 쉽게 할 수 있고요. 미국 주식에서는 테마, 수급 이런 것보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냐면은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요. 마크 미너비니도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크가 대박 수익을 내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분석하니까 대박 수익을 낼 때는 영업이익과 매출액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증가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그때 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실적이 오르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주가는 당연히 실적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기업이 여러 분기에 우수한 영업이익을 내면 애널리스트들의 영업이익 추정치와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실적을 잘 내고 있지만 나중에 더 실적이 잘 나올 것이 추측이 될 때 당연히 그럴 때 전망을 올리겠죠. 근데 그 전망을 올리기 전에 이미 회사는 실적을 잘 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증권사들이 이 기업에 주목하도록 애널리스트들을 배정하고 탐방하고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낙관적인 분석은 많은 양의 매수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게 두어 분기만 해도 눈에 띄지 않던 주식이 관심을 끌고 조명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분기마다 강한 기세로 증가할 때 주당 순이익을 뜻하는 이 EPS도 높아지게 되죠. EPS가 높아지는 속도가 가팔라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 다음 분기에 30%, 다음 분기에 50% 이렇게 증가하면은 이에 따라서 매수 열풍이 불어닥친다고 해요.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전망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걸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실적을 잘 내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와가지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회사가 정말 더 유망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증권사들은 추정치를 상향하고요. 회사도 이익을 잘 내면서 EPS 주당 순이익 또한 미친 듯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주가는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펀더멘탈이 계속 개선이 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기관들은 더욱더 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식이 있었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실리콘2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급등이 나와서 이전 차트가 적어 보이겠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종목 EPS가 보시면 이렇게 한번 저점을 찍고 늘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상승한 거 보이세요? 그러면서 EPS 증가율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죠. 300%, 219%, 224%, 196%, 그 다음 376%, 302% EPS 증가율이 이렇게 200~300% 이상 매 분기마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안 빠지고 올랐던 원리와 같습니다. 이게 미국 주식에서도 보시면은 분기의 EPS 증가율이 보시면 분기마다 280%, 170%, 333% 이렇게 증가했죠. 그래서 평균 분기 증가율이 229%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미친 듯이 주가가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잘 없어서 그렇지 정말 나타나면은 초수익을 선물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EPS가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성장주라고 사람들한테 불립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요. 공식적인 이제 성장주가 되는데 이때 이제 초기에 진입한 이 스마트머니들은 매도를 하겠죠. 반면 금융지에서 관련 기사를 읽거나 TV에 관련 보도를 본 순진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EPS 모멘텀도 상실이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실적이 안 좋아지는 마이너스 서프라이즈도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박 주식이 나타나는 재무제표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 EPS 증가율이 최소 20% 이상이어야 됩니다. 최소란 건 2, 3분기입니다. 두 번째, 분기 EPS 증가율이 상승 추세여야 돼요. 세 번째, EPS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당 순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용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의 수익으로서 EPS라는 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도 함께 느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출액이 함께 는다면 이 회사 캐파가 비용을 줄여서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회사가 성장해서 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기 EPS만 증가한 게 아니라 연 EPS, 즉 연 단위의 EPS도 증가한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가율뿐만 아니라 연 EPS가 박스권을 돌파한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실리콘2의 재무 차트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재무 차트 다 제공하는 곳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차트 코드번호는 0604입니다. 재무 차트를 키시고 이걸 누르면은 여기다가 EPS 검색하시면 EPS 증가율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분기 EPS 증가율이 최소 20% 이상이어야 되죠. 자, 이전에 보시면은 EPS 요럴 때, 증가할 때, 뭐 요때도 그렇고요. 뭐 요럴 때 크게 보면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증가하고 있죠. 자, 마이너스 EPS에서 이때 보시면 52.85, 20% 이상이죠. 그 다음 분기에서는 306.98, 이때도 20% 이상이고요. 그 다음 분기에서는 219.76, 이 세 개 분기 동안 분기 EPS 증가율이 최소 20% 이상 두세 분기에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EPS 증가율도 어떻게 보면 이때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 세 번째 매출액 증가율 또한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에 있죠. 이때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도 이때 44%, 그 다음 분기 37%, 그 다음 분기 64%, 즉 2022년 말과 2023년 초반 때 이렇게 EPS와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을, 증가율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 EPS 증가율도 어떤지 체크해야 되겠죠. 연간 차트로 보시면은 연 EPS 증가율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때 대비해가지고 이때 늘어났죠. 한번 볼까요? 이때는 15%, 이때는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서는 241% 늘어났죠. 근데 23년 초반에 우리가 이걸 체크했다고 쳐보면은 2021년과 2022년을 연간에선 비교해야 되겠죠. 매출액 증가율은 31%, 그 다음에 26%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연간 EPS가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즉 이전 연도보다 155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185원 늘어났죠. 그럼 이 다섯 가지가 충족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이 종목은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2022년에 그리고 2023년 1, 2분기 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펀더멘탈을 체크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 지금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실적 펀더멘탈을. 자, 해외 주식에서도 엔비디아라는 종목도 이렇게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오기 전에 해외 주식 재무 차트에서는 EPS가 안 나가지고 영업이익 증가율로 대체했는데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분기마다 계속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죠. 매출액 증가율도 미친 듯이 늘어나면서 둘 다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펀더멘탈이 왜 중요한지, 펀더멘탈이 왜 대박 수익이 나타난 종목의 공통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런 대박 주식에서는 또 재료 또한 매력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초고 수익 종목의 이면에는 언제나 기관의 흥미를 끄는 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인기 신제품, FDA 승인, 신규 계약, 새 CEO 등이 주가에 불을 지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주가 급등의 이면에는 기관, 세력의 이목, 흥미를 끌만한 이벤트, 재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죠.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른 거는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AI에 대한 수요가 가팔라지자 거기 AI에 쓰이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부각을 받고 엔비디아가 AI 반도체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 독보적으로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이어가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비만약을 사용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자 비만약 관련주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엄청난 추세를 그리고 있고 아직도 그리고 있죠. 주가 급등의 이면에는 기관과 세력의 이목을 끄는 거, 흥미를 끌만한 이벤트, 재료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는 재료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자, 마크가 책에서 소개한 여러 패턴 중에 하나를 공유 드릴 텐데 이 패턴을 활용해가지고 키움 영웅전에서 해외 주식 부문 수익률 1위를 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윤 씨가 활용하는 VCP 방식은 미국의 주식 트레이더 마크 미너비니의 투자법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패턴은 바로 이 VCP 패턴입니다. VCP 패턴은 무엇이냐면은 변동성 축소 패턴입니다. 주가가 변동성이 축소되고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점점 더 좁아지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패턴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2단계 주가가 상승한 단계에서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즉 보합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었다가 재돌파하는 구간 이전에 이 변동성 축소 단계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이 패턴을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쉽게 말해서 상승 삼각형 패턴과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 삼각형 패턴은 이렇게 저항선이 정해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을 뜻하죠. 근데 이 VCP 패턴에서 조건이 이겁니다. 일단 상승 추세 2단계 있어야 돼요. 2단계에 있는 과정 속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상승 삼각형 패턴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시장에서 강한 투자자, 즉 기관이나 외국인, 확신을 가진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잘 버티지 못한 투자자들이 팔 때 이렇게 사들이게 되면은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못 견뎌서 파는 사람들이 제거가 되면 제거될수록 던지는 물량도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매도세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고점과 추세가 밀집이 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매우 좋은 신호라고 해요. 즉 이런 4분과 5분과 같은 이런 밀집이 나올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급감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 좋냐면은 즉 이렇게 상승삼각형 패턴에서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말은 그만큼 매도세들도 나올 것들이 다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즉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도 축소가 되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이 상승 삼각형 패턴을 그릴 때, 즉 VCP 패턴을 그릴 때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패턴은 2번에서 한 6번 정도 발생하고요. 짧게는 몇 주에서 최대 60주 가까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변동성이 이렇게 2번 줄어들었을 때, 저점이 2번 높아질 때 2T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3개 있으면 3T, 4개는 4T, 5개는 5T. 즉 변동성이 줄어든 횟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보통 2번에서 6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패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첫 번째, 2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2단계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특징을 우리가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죠. 그렇게 2단계에 있으면 우리가 이 펀더멘탈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패턴상에서 이 VCP, 변동성 축소 패턴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냐? 바로 이렇게 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고점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이때는 증가해야 돼요. 자, 바로 예시 종목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 이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되기 전 2023년 말 차트인데요. 여기 이렇게 저항대가 있죠. 이 저점을 한번 찍고 고점을 찍고 이렇게 저점을 찍고 여기서 한번 더 떨어졌다가 또 재차 고점을 터치하다가 또 저점을 찍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죠. 상승삼각형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VCP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저점을 한 번도 다 안 이탈하면서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털어내는 패턴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털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단계 구간에서 이렇게 과열이 되었을 때는 조심하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도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변동성도 축소가 되고 거래량 어때요? 이때로 갈수록 거의 급감했죠. 이런 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쫄린 투자자들은 이제 다 던집니다. 근데 이걸 기관들이 다 받아요. 다 받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크게 던질 물량이 없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날아가죠. 미국 주식은 이렇게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고점 돌파 패턴이랑 똑같아요. 근데 전고점 돌파 패턴인데 그 이전에 그리는 밑그림들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이 한국 주식에서는 실리콘2 아까 예시를 드렸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 축소 패턴이라기보다는 주봉상에서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윌리엄 오닐의 이렇게 손잡이 달린 컷 패턴이 나오고 이 종목은 돌파가 나올 때 이제 미친 듯이 급등이 나온 거죠. 이 뒤로. 자, 근데 손잡이 달린 이 컷 패턴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되고 돌파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주봉상에서 변동성이 이전보다 축소가 되고 돌파하자 미친 듯이 날아간 거. 자, 또 다른 종목으로 YIK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사명이 YC로 변경이 됐죠.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이 저항선이 이때 있죠. 이렇게 변동성이 형성이 될 때 고점에서 이렇게 빠질 때 마이너스 50% 이상 빠지면 안 좋다고 해요. 한 마이너스 30% 내외선으로 빠지는 게 좋다고 하고요. 이 종목은 한 마이너스 한 40% 가까이 빠졌는데요. 뭐 한국 주식이라서 그럴 수 있죠. 이게 빠졌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오르죠. 그러다가 변동성이 축소가 되죠. 저점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변동성이 축소가 되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한 빠지죠. 털어내기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털어낸 모습 볼 때 어때요, 여러분들? 거래량 미친 듯이 급감하죠. 그리고 한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시원하게 수익이 났죠. 자, 여기까지가 마크 미너비니가 말한 세파 전략에서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